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단 21주차 도시정비법, 도심주거환경정비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레벨의 문제가 20개에서 15개에서 12개, 15개 맞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요, 문제집 할 때 다 푸른 문제인데 안 풀린다, 틀렸다, 출제된 문제들과 한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 좀 화면이 좀 환할 겁니다. 이 조명이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갈수록 좋아집니다. 용어 정의, 틀린 것은 이라고. 1번도 많이 틀렸겠는데, 여러분. 지금 요 정비계획, 제가 또 컬러를 새로 맞출게요. 정비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아니죠. 우리가 기본계획을 먼저 짜고 거기에 맞춰서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을 하는데, 구역 지정. 정비기본계획 이놈을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해야지, 정비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지요. 따라서 틀린 게 1번이에요. 나머지는 쭉 한번 보는데 참 이 부분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죠. 집중력이죠, 집중력. 자, 요 정비기본계획. 여러분,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이 앞부분의 시험을 출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왜 자주 나오냐면, 자, 여러분요, 여기 조금 공간이 없어서, 정비 기본계획을 짜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정비 계획을 짜고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흐름을 알아놔야 되는데, 왜 정비 기본계획이 더 잘 나올까? 얘보다 정비계획보다. 이 부분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 시험에 나오면 몇 가지만 다부지게 외워놓으면 어차피 오지선다형 중에 3개 정도만 쏙가내면 답은 보인단 말이에요. 자, 10년 단위로 짠다는 거 꼭 잊어먹지 마시고 5년마다 수립권자가 타당성 검토한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근데 작년, 재작년도에 수립은 특별시등 시장이 짜는데 5년마다 재검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라고 냈잖아요. 잘못된 거고. 자, 요 놈은 누가 짜야 되냐면 의무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해서 인구 50만 넘는 대도시에서만 의무적으로 짜야 돼요. 대도시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 하면 안 짜도 되는데 도지사가 짜라 하면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 짰다. 정비기본계획을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는 거. 그리고 요거 짤 때는 주민공람 14일 이상 꼭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정비계획은 주민공람할 때 30일 이상. 그러면 10년 단위로 짠다. 5년마다 손본다. 14일 이상 주민공람하고 당연히 지방의 의견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짠다는 거. 그 다음에 50만 이상 대도시가 짠다. 얘들이 다 짰을 때 장관 찾아가서 보고한다는 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는 거. 요 몇 가지만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 하나 주의할 점, 내용을 물어볼 때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뒤를 내다보는 추상적 계획이고 정비계획 요놈으로 구역 지정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비계획 짤 때 요놈이 명칭이라든가 구역이라든가 면적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지, 정비기본계획은 절대로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이란 말 나와도 그 정비계획 구체적인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밀도에 관한 계획, 구체적 내용,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 주거대책 이렇게 차이점. 그래서 몇 가지만 딱 다부지게 외워놓으세요. 틀린 것은 뭐 다 맞으니까. 자, 금방 얘기한 거죠. 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구역, 자, 구역하고 면적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는데
이 구역 지정하려면 10년 걸린단 말이에요. 기본 계획 짤 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해오도 이거 10년 뒤를 내다보는 추상적 계획이구나 하고 알아놓으면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요거 쫙 읽어보시고 요건 포함하지 않는다. 자, 재건축의 안전진단. 요것도요, 여러분 정비사업 3개 중에 재건축을 한 몇 개만 다부지게 외워놓으면 돼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이때 입안권자라고 하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서는 뭐 세종시, 제주도 시장 운수고, 입안권자가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도래하면 짜야 되겠다. 그러면 입안권자가 돈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안전진단을. 물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다가 돈을 줄 테니 하고 의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비용을 부담하겠죠. 그런데 정비계획 짜달라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제안하는 제도 있잖아요. 왜 안 짜냐고. 그럴 때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때 10분의 1 이상의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얻어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한테 안전진단 실시 요청하려면 10분의 1. 그럼 요청 들어오면 30일 내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주고, 고랬을 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비용의 전부 일부를 네가 내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몇 가지만 암기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연습을 해면서 손으로 쓰고. 그러면 이제 옳은 건데,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재개발이 아니고, 이게 과연 어려워서 틀릴까요? 집중력의 문제죠.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죠. 재개발 주거 환경은 안전진단 할 수가 없어요. 준공된 연도가 똑같은 공동주택이니까 재건축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서 요청할 때 실시합니다. 10분의 1. 요청할 때 10분의 1.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할 때 제외될 수 있다는 거.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원칙적으로 입안권자가 부담하는데, 안전진단 해주세요라고 요청 들어와서 할 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요청한 자에게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고 이렇게 사소한 걸 연필로 이렇게 2-3번 읽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비구역 안에 행위제한, 정비구역 안에 행위제한하고 개발구역 행위제한 나오면 둘 다 똑같은데 대수선은 여기 없어요. 그 다음에 허가 안 받는 것도 허가의 흡사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나오니까 이런 거는 준원 문제죠. 준원 문제. 틀린 것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받은 걸 변경할 때 허가받는다. 기득권 보호한다는 건 30일 내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적법하게 인허가 받아 공사사업 착수했다. 근데 구역 지정됐다. 30일 내 신고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워낙 쉬운 거니까. 참고로 물건 사놓을 때 한 달 이상 사놓을 때 허가 받는데 3주간 사놓을 때 이거 한번 써먹었잖아요. 그럼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틀린 것은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요거 나오면 사업 시행 방법이 4가지가 있다. 이런 것들은 혼용할 수 있고요. 극히 열악한 시설을 설치 확충해주고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하거나 전부나 일부를 깔끔하게 수용해서 조그만 주택 지어주거나 환지를 공급하거나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스를 지어주거나 혼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행자, 어차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법하고 시행자 외에는 거의 출제 안 하니까 시설을 설치해 줄게,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하세요 라는 방식으로 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 등을 정해서 신청할 때 과반 동의 얻으면 되고, 나머지 3개 방식으로 할 때도 시행자는 똑같아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 등을 정해서 하는데
이때 꼭 명심할 점은 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 자, 토지 등의 달동네 잃어버릴 때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는 동의 얼마 얻을까요? 세입자? 다 틀린 사람 많죠?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행하는데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 난리가 났어. 그러면 이런 소유자 세입자 동의 없이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조금 알아놓고, 그 다음에 임시 수용 등의 조치도 대상이라는 거 알아놓고요. 틀린 것은 뭐 개념이고 뭐 워낙이 뭐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기반시설을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 이렇게 뭐 쭉 나오는 건데, 자 5번 보세요.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할 때 정비 예정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2 동의 맞는데 세입자 세대수는 과반수 동의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는데, 자 이때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90명이다. 그러면 자 얘네들의 동의 몇 명 얻을까요? 여기에 3분의 2니까 60명 동의 얻죠. 토지 등 소유자가 90명인데 세입자가 40명이다. 그러면 얘네들의 동의 몇 명 얻을까요? 자, 얘들은 토지 등의 소유자 90명에 2분의 1이 안 되잖아요. 45명 안 되니까 동의 안 받죠. 얘들이 만약에 50명이면 2분의 1을 넘으니까 여기에 과반수니까 26명의 동의 얻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연습 좀 해놓으시고요. 정비사업 시행방법, 틀린 것은 그 시행방법에서 재개발, 재건축 나오면 재개발, 우리가 시험은 주로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위주로 시험을 내니까 시행 방법 시행자는 이제 조금 아닙니다만은 시행 방법 나오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둘 다 관리 처분 계획 만들어서 재개발은 건축물, 상가 공장 지으니까 지어주거나 환지 줄 수 있다. 재건축은 주택, 환지 나오면 안 돼. 재건축 꼭 환지 나오면 안 돼요. 재건축은 환지 나오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오피스텔 지어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재건축이 이렇게 환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은 환지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때려잡자 환지 재건축. 이렇게. 자, 정비사업 시행 틀린 것은 이것도 뭐 사업 시행인데 여러분 재개발은 조합 설립을 해서 하거나 20인 미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하고, 또 공동시행자가 둘 다 똑같은데, 자, 재개발 쪽에 가면 신탁업자하고 한국감정원하고 같이 할 수 있지만, 재건축은 걔들 나오면 안 돼요. 그런 차이점만 잘 알아놓으면 돼요. 틀린 거니까, 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 얻어서 직접 시행한다.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수용하거나 환지 주거나 관리 처분 계획 줄 때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 얻는다는 것 꼭 입에 붙여놔야 돼요.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이제 이걸 제가 한번 준비를 했어요. 세계 정비 사업의 개념, 자, 그 다음에 시행 방법, 시행자 등을 사업의 정의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험한 얘기 다 들어가잖아요. 나 같은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블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다. 자, 주거 환경은 4가지 방법. 그래서 포인트,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거나 전부나 일부를 깔끔하게 수용하거나 환지 주거나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 4가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혼용해서 섞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는 뭐 기반시설 설치하는 방식으로 할 때는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하되 LH 등을 정할 때 과반, 아까 얘기한 거. 나머지 뭐 수용한다, 환주 준다, 관리 처분 계획 정한다 할 때는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 등이 시행케 하는데, 이때 토지 등 소유자 등의 3분의 1 이상 동의와 세입자 과반수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자 2분의 1이 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고, 이때 토지 등 소유자 속에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도 포함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의 개념 나오면 꼭 주의할 점은 상업지역, 이거는 개론용으로도 시험 나올 수 있잖아요. 개론에서 공법도 여러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그러니까 이 재개발은 주택 재개발, 공장 재개발, 상가 재개발을 다 포함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시행 방법은 당연히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지어주거나 환지 주거나 사업 시행자, 아까 다 얘기한 거죠. 꼭 재개발은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세를 반하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재개발도 지상권자도 포함되고, 자,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그럭저럭 양호하지만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에 주거환경 개선하는 공동주택. 시행방법 관리 처분계획 만들어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인데 오피스를 지어줄 수 있다. 환지 나오면 안 되죠. 노환지,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노환지. 오피스를 지어줄 때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아파트 있을 때, 준주거 상업지역 안에 아파트 있을 때 오피스를 주는 방식으로. 오피스는 전체 연면적이 100분의 30 이하 짓는다는 것. 재개발하고 똑같은데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하고 한국감정원하고 같이 한다 말 나오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냈는데 예상을 한 부분에서 늘상 나온 부분에서 틀리면 규칙사유는 틀린 사람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 외웠다는 얘기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번을 반복해서 입에서 툭툭툭 나오게끔 해놓으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 발언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의 소유자는 지상권자 들어가면 안 되죠.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 들어가면 땡. 딱 기억을 하시고요. 일부러 정리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재개발 사업을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하는 사유 8가지 사유가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일단, 그래서 시험을 낼 때 여러분요, 다음 중 재개발 사업을 군수가 직접 한다,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한다, 또는 LH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하는 사유다, 바르지 못한 걸 고르시오. 그럼 이걸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이 8가지 사유,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지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천재지변 난리가 났다. 그 다음에 요 니은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정비 계획에 정한 정비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내에 사업 시행과 신청안 하거나 위법부당할 때 당연히 재건축은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시험을 낼 때 항상 재개발로 시험을 내는 거예요. 이때는 재건축은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뭐 추진위원회가 승인 떨어지고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한다.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한다. 이 부분들은 세 번째 걸 시험을 냈다가는 해제 사유하고 충돌이 되니까 조금 곤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시설 사업하고 병행해야 되겠다. 그 다음 순환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사업 시행 인가 취소됐다 하면 이제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하는 사유 재개발. 그 다음에 시옷이 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국공유지하고 LH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 국가 등이 가진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 등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가, 그러면 국가 등의 플러스 소유자 1명만 더하면 과반수 되죠. 시장 운수 등 또는 LH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할 때. 그러면 재개발을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하는 사유다. 그러면 요거 시옷이 아니면 주로 니은이 답이에요, 주로. 그래서 요거 정비 사업 시행 예정부터 2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한다. 위법부당하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2분의 1이고 이상이고 소유자 과반수가 와서 시장 운수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동의할 때 요거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건 요거 3년이 아니고 2년. 정비계획에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거나 위법부당할 때. 자, 그러면 요 정도 공부해버리면 6개 중에 5개 이상은 맞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레벨을 좀 업시켜야 되니까. 요게 이제 3번이. 국가 등이 가진 땅 면적이 전체 2분의 1 이상, 그리고 과반수가 어차피 이 부분도 시험 내면 숫자를 바꿔서 내거든. 3분의 2, 뭐 과반수 하든지, 뭐 4분의 3, 3분의 2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장난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읽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여러분들이요,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물어보면, 머릿속에, 자, 보세요.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얘 이름으로 조합 설립, 인가받고, 자, 조합 설립 인가받고 난 다음에 조합 이름으로 사업,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인가를 받는 거잖아요. 추진위원회 만들 때 문장을 가지고 외우셔야 되지. 자꾸 이게 앞대가리, 단순 암기는 앞대가리 따서 외우는데요. 보통은 문장을 중심으로 외워야 돼요. 자, 5명 이상이 운영 규정에 대하여, 정관이 아니죠. 과반 동의 얻어서 시장 운수 등 찾아가서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이렇게.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아닌 거 골라봐라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의 과정이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면 추진위원회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만들고, 물론 과반 동의 얻어서 운영 규정을 만들고, 5명 이상이 승인 떨어지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면 추진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알아놓는 거예요. 옳은 것은 재개발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하려면 과반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한다 그러면 재개발은 1, 2, 3, 4.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재건축 조합 만들 때 동별은 과반수 전체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의 4분의 3 동의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승인받고 경쟁 입찰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추진위는 표준 정관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틀렸다고 나오려면 자, 운영 규정에 대하여 그래서 자, 추진위원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 조합이 만들어지면 정관이란 말 쓰는 거예요. 따라서 틀렸고 추진위원회는 설계자 선정 변경 가능하죠. 없다가 아니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하고 감사를 두지만 이사는 없습니다. 이사는 따라서 정답은 2번.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잘 보세요. 그걸 외워? 못 외우죠. 조합 원별 분담 내력 결정할 때 사업비 그러면 얘는 저 뒤에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조합원이란 말을 쓰려면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개념이죠. 추진위원회는 없어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 정관의 초안 만들고 준비를 위한 창립 총회 열고 계략적인 구체적인 거 아니에요. 이것도 계략적인 시행계획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의서 접수하고 자 이런 거 뭐 나오면 여러분요 참 이 재개발은 약방의 감초인데 이런 식의 문제는 내올 수밖에 없는데 기억 니은 나오면 거꾸로 1, 2, 3, 4 이거 바탕이 노란색이라 색깔을 우리가 좀 한번 바꿔볼게요. 보라색을 한번 바꿔볼까요? 1, 2, 더 심하네. 더 심해. 안 좋아. 자, 거꾸로 2개 나오면 1, 2, 3, 4 이렇게 외우세요. 다 풀려요. 재개발 나오면 재개발 뒤에부터 1, 2, 3, 4 이렇게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또는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관의 기재사항 중에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래 이제 과반수 동의 얻어야 되지만 조합원 자격 관련된 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자, 조합 설립 옳은 것은 옳은 거네요. 옳은 것은 항상 이런 거 풀 때 쭉 신경을 쓰고 등기를 해야 되죠.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30일 내에 등기한다. 뭐 수도 없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등기해야 되고 다른 조합의 임직은 겸할 수 없죠. 재건축 사업은 자,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죠. 재개발 사업은 20인 미만일 때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자, 여기서 재건축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 또 혼자 문제 푸신 분, 재개발, 재건축 둘 다, 자,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 떨어졌어. 인가 후에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지위를 매매 증여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한번 결정을 내려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조합 설립 인가 떨어졌어. 자유롭게 그 이후에 5억 받고 팔고 산 사람은 조합원 자격 취득해서 입주권 나오고 해요, 안 해요? 자, 하죠. 그러니까 나의 집을, 나의 땅을 파는 개념이니까 사고 팔고 마음대로, 심지어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더더더더 공사하는 와중에도 관리처분 인가 값이 떨어지면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나와도 처분하지 말란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가 묶여버리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에 취득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 취득할 수 없다는 것. 상속이나 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이혼하면서 양도 양수 괜찮습니다만은,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관리처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관리처분 인가, 이겠죠. 조합 설립 인가가 아니고 재개발은.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 건축물 토지 양수, 즉 매매로 취득한 사람, 증여로 취득한 사람 일체 행위를 포함해서 안 되는데 상속받거나 이혼하면서 양도 양수하는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죠. 없다라고 했으니까.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해 퇴임하면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라고 해서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실수만 안 하면 되죠. 자, 13번 동의자 수 산정 틀린 것은 뭐 2번을 한번 볼게요. 재건축을 한다. 소유권이나 구분 소유권이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여러 명 각각을 보면 안 되죠. 예를 들어 1301호를 A, B, C 구분 소유권을 3명이서 다 같이 공동 소유한다. 각각으로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명 대표 공유자 1인만을 소유자로 본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 14번 문제. 자, 이 문제 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미안한데 수업 시간에 이 문제 나오면 전부 4명으로 찍으세요 그랬는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 풀으셔야 돼요. 이거 4명 한 사람들 참 많을 텐데 미안해서 어쩝니까? 자, 이때 A라는 사람은 자, 부자입니다. A라는 사람은 1번지 땅도 가지고 있고 4번지 땅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한 개. 2번지 땅은 B, C가 공동 소유하고 있고 위에 지상권자 D, E 공동으로 가지고 있네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각각 있으면 한 명으로 본다니까 자, B, C, D, E 전부 다 한 개로 보죠. 3번지 땅 F가 혼자 가지고 있네요. 한 개로 보죠. 그 위에 건물 소유자 G가 있네요. 얘도 한 개로 보죠. 4번지 땅 위에 H가 건물 소유자 얘도 한 개. 한 개가 아니라 한 개. 따라서 5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명 콱 찍으신 분들은 이거는 그 시기에. 그래서 한번 지금쯤에 테스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5명이에요, 5명. 그래서 정답은 5명. 보통 기출문제는 여기다가도 A가 가지고 있다고 시험 낸 거죠. 여기다가. 따라서 이건 5명이다 하는 것. 자, 그러면 이 문제 틀렸다. 그러면 이건 실수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 틀린 것은 실력이 없어서 틀린 거다. 이렇게 하고 자책을 하면서 복습을 다시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 바르지 못한 것. 여러분, 임원이 되려면 특히 조합장 이 사람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 인가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한다. 조합장이 그렇습니다, 조합장. 또 임원 되려면 3년 내 동안 1년 이상 거주하고 소유, 5년 이상 소유,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합에 두는 이사는 3명 이상이고, 감사가 1명 이상, 3명 이하 감사, 이렇게. 자, 100인을 초과하면 이사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이건 감사. 따라서 4번 틀렸네요. 야, 외워놓으셔야 돼. 임기 3년 이하 보면서 정관을 정하는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 자, 이게 제가 이제 이거 한 단계 높은 레벨에 조합 정관 변경은 과반수 동의 얻어야 되는데 3분 이상 동의 얻는 게 있어요. 이걸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합원 자격에 관련된 거. 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니까 조합원에 관련된 거 2개. 돈, 조합의 비용 부담, 정비 사업비 부담. 이게 돈이잖아, 돈. 그러죠? 비라고 하는 게 우리 가수 비가 아니고 돈이란 얘기죠. 그래서 조합원 자격 관련된 거 돈, 그 다음에 시설, 시공자, 설계자 선정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구역의 위치 면적. 요것들을 변경할 때는 3분의 이상 오케이 해야 돼요. 조합원 자격 제명, 조합원에 관련된 거 돈, 시공자, 설계자. 그 다음에 구역의 위치 면적. 요거 변경은 얼마 찬성한다고요? 3분의 2. 보통은 과반수. 그래서 정관 변경할 때 과반수인데 3분의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이놈이죠.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 제명 탈퇴, 위치 면적, 비용, 돈, 그 다음에 사업비 부담, 돈 나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선정. 5번만 해보세요.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여러분 요것도 외울 때 시행자가 시행 계획서 만들어서 인가를 받습니다. 자, 누구한테 가냐?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라면 시장, 군수 등에 가서 인가 받고, 물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할 때는 인가 안 받죠. 자,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하여 정관 등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 인가 받고, 변경하고 중지하고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경미한 변경은 괜찮다. 그래서 사업비 10%, 면적 10% 보면서 변경할 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떨어지고 그로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고 분양 신청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기간 주고요. 2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틀린 것은 정비 사업비 10% 보면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 인가에 따라 변경한다. 면적 10% 보면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돼요. 경미한 변경으로 가거든요. 자,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 물론 시행 인가 신청하면 주민공람 14일 이상 하고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60일 내. 이런 것들은 손으로 메모하면서 입으로 떠들면서 암기하셔야 오래 가요.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올라오면 시장, 군수 등은 14일 이상 주민공람 하여 의견 듣고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는구나. 관리처분 쪽은 30일이니까. 14일 이상. 공부의 고시 이런 건 다 맞는 얘기니까요. 18번. 자, 관리처분 계획.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면 관리처분 계획을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 인가받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나옵니다만은 관리처분 계획 내용도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건 어려운 문제인데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하신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고 일간 신문에 공고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 이내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항상 문장을 입에서 붙어야 돼요. 그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한 날부터. 그냥 날짜만 외우면 100% 틀립니다. 20일 연장할 수 있고요.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분양 신청 기간에 시장, 군수 등에게 가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에게 가죠. 참 별일이 다 벌어지죠. 이것들은. 다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 분양 신청하는 사람 등하고 보상에 대한 협의 들어가야 돼요. 다음 날 빠지면 안 되죠. 자, 한 세대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하면 하나의 주택을 주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의 1주택 1토지 공유하는 경우도 1주택. 자,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져도 하나를 여러 사람이 가져도 하나 주는 게 원칙인데요. 자, 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재건축 사업을 한다. 이때는 가진 수만큼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를 가지고 있거나 국가나 자치단체나 LH 등에다가 줄 때 이때도 가진 수만큼. 과밀억제권역 바깥의 재건축도 만약에 특이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면 하나만 나오죠.
과밀역제권역에 속하는 그런 재건축을 할 때는 세 주택까지. 여기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면 하나. 그 다음 내가 가진 전용 면적 범위나 가격의 범위에서 60 이하 한 주택 더 받을 수 있고 하나 더 받은 놈은 3년간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연습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요. 관리 처분에 대해서 재개발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재개발은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은 제외돼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전원이 동의 얻으면 정비법 기준보다 전원 동의 얻은 대로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9번에 관리처분 인가고시 효과 틀린 것은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볼게요.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인가받은 후에 기존 건축을 철거하지만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시장운수 등의 허가를 받으면 미리 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폐공과 밀집 등으로 범죄 발생에 우려가 있으면 미리 철거할 수도 있어요. 자, 5번에 위 사의 경우에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면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는 맞는데 장관의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죠.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요새 시험을 보면 자꾸 시장, 군수 등을 장관으로 바꿔버리고 자꾸 바꿔서 시험을 내고요. 이 지자체나 중앙정부 이걸 설정 행정 권한자를 바꿔서 시험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사 완료.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 제 얘기 그대로 기억을 하세요. 자,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하면 시장 군수 등에게 준공 인가받고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안 돼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할 때는 공사 완료 고시만 하면 돼요. 고시. 준공 인가 안 받습니다. 자, 만약에 LH가 사업 시행자면 LH공사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준공 인가 처리하고 시장 군수에게 등에게 통지만 하면 돼요. 따로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공사 완료했다. 시장 군수 등의 준공 인가 받아야죠. LH가 아니니까.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니까. 조합이다. 당연히 시장 군수 등에게 준공 인가 받습니다. 이런 시스템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사업했다. 준공 인가 받는 건 맞죠. LH일 때는 준공 인가 안 받는 게 그 개별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인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특별할 게 없는데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관리처분 아니면 준공인가고시의 다음 날에 정비구역 풀립니다만은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해제된다 하더라도 준공인가 등으로 따라 해제된다 하더라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비 사업이 끝났다. 해가지고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조합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조합은 잡무 처리해야 되니까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나을 것으로 권리 취득합니다. 등기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고 처분합니다. 자, 오늘 배운 20문제 중에 내가 진짜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정비법만 이틀 정도 파세요. 들었다 파면 돼요. 우리 공법 공부할 때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이런 식으로 장별로 하루나 이틀을 몰입을 해서 계속 이때는 항상 기본이 기출문제집을 펼쳐놓고 기출문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놓고 기출문제 펼쳐놓고 홀수본을 쫙 풀고 다시 책을 읽어보고 2번 정도. 그리고 짝수본 다 풀고 다시 책 읽어보고 홀짝 다 풀고 다시 읽어보고 요거를 2바퀴만 돌아보세요. 이틀 동안에 정비법 환해집니다. 한두 번 하고 책을 덮으니까 정비법 어렵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러고 안 풀린다. 그래서 정비법을 이틀 동안에 10번을 보고 기출문제를 5번을 푼다 생각을 하면 정비법이 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3개, 4개 이상 항상 맞히기 때문에 안 풀린다, 어렵다고 한탄하고 있을 시간에 기출문제 펼쳐놓고, 그 다음 명작, 핵심 요약제 펼쳐놓고, 읽어보고, 기출문제 풀고,
너무 지겨우니까 홀짝으로 푸세요, 홀짝으로. 그렇게 해서 한 단계 업 시켜놔야 돼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건축법, 주택법은 쉬우니까 조금 몰입하면 뭐 점수 잘 나오고요. 자,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아이고 걸림돌이라고 한탄하죠. 강자는 그것을 밟고 올라갑니다. 어우, 디딤돌 있네. 똑같은 사물도 제가 항상 제 인생의 모토가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나는 할 수 있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변에 부정적 얘기하는 사람들, 인상을 항상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남의 덕담을 하고 남의 험담을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점 얘기하고 웃으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도 그 사람 도와주고 성공할 수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나는 합격할 수 있다. 자, 75일 정도 남았는데 나 합격. 그 75일 2달 반이면 거의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꼭 합격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오늘은 사진 너무 좋잖아요. 내리막 쫙 히말라야 같은데 이걸 수리나는 사람들은 오체 투진가몽 해가지고 세 걸음을 걷고 다시 절 한번 하고 그래서 저 부탄 이런 데서는 히말라야를 산을 넘어갈 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게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합격을 하면 쫙 내리막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합격하면 꼭 이렇게 쫙 한번 달려보리라 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합격단 열심히 하시고요. 합격단 문제집 1편, 2편 사서 그걸 풀어도 됩니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75일 잘 관리하셔서 화이팅!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만 해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